보는 순간부터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지는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넓은 마당을 가진 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집들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너무 외롭지 않게 거주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텃세를 부리거나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1,000만원대로 매입해서 사용하시기엔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좋고 땅도 넓은 시골집을 찾고 계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즐겁고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집 앞까지 들어가는 도로부터 확인해보면 2차선 도로에서 마을길을 통해 들어간 다음 여기서부터 우리 집까지 240m만 들어가면 됩니다. 중간중간 좁아지는 곳이 있기도 하지만 크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 구간을 지나가면 우리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누가 봐도 한적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곳이죠? 차량으로 들어왔던 도로는 당연히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대지와 도로가 확실히 접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바라본 대지 경계는 이런 모습입니다. 대지 면적이 무려 205.7평에 해당하는 곳이라 확실히 넓어 보이죠? 거기다 심지어 유실되는 곳도 크게 없어서 이 넓은 땅을 대부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엄청난 장점인 듯합니다. 물론 지금은 빈집으로 방치되면서 마당이 전혀 관리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 하루 이틀 시간 내서 정리해준다면 금방 해결되니 솔직히 이젠 이런 자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면 바로 앞으로 수목과 자풀이 뒤엉킨 곳이 보이시죠? 저기도 전부 다 우리 집 마당에 해당하는 곳으로 일부는 벌목하고 텃밭을 하나 만들어두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좌측편 마당으로는 햇살이 너무나 잘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속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택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티가 나지 않지만 아래편 농지보다 지대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앞집 지붕에 조금 가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 답답하지 않은 조망을 보여줍니다. 그럼 다시 주택을 살펴볼까요? 대지 위에 건축된 건물은 여기 보이는 단독주택 한 채와 제시외 건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부 다 빠짐없이 포함되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택의 면적은 12.1평에 해당하나 제시외 건물로 사용 중인 화장실과 현관까지 더해주면 실제로는 약 15평 정도가 되는데, 면적이 크지 않아서 아쉬워할 수도 있지만 면적이 크지 않아서 수리 비용은 조금 더 절약할 수 있어 보이죠?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목조의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물건을 매입한 뒤 한번 리모델링을 한 적이 있어서 이 당시에 외벽에는 시멘트로 마감해둔 모습임을 알 수 있는데, 그건 과거의 영광일 뿐 현재의 모습은 확실히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붕 쪽 물바지나 처마 쪽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살릴 부분은 최대한 살리면서 수리하는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럼 집 내부도 한번 살펴볼까요? 빈집으로 남겨졌지만 문이 열려 있었는데 내부는 사람이 살던 흔적은 전혀 없고요. 건축자재들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선 창고처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거실이라 부를 만한 공간은 없지만 바로 앞으로 커다란 방이 펼쳐지는데요. 빈집답게 내부가 아주 지저분해 보이지만 천정으로 누수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아서 누수는 걱정이 없어 보였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누수 빼고 전부 다 수리해야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또 다른 방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도 지저분하긴 하지만 공간도 크게 좁지 않은 편이고 천정으로 누수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방을 이어주는 복도 같은 곳인데 오래된 집답게 층고는 상당히 낮지만 여기 바로 앞으로 증축해준다면 거실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아 보였습니다. 가장 안쪽 공간으론 주방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지저분한 편이긴 하지만 여기도 천정은 상당히 깔끔해 보였고 냉장고도 남아있긴 하지만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물이라 생각하고 정리해야 하고요. 여기 안쪽으로는 화장실 겸 욕실도 있어서 일단 어느 정도 수리를 해준다면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그 배수설비도 전부 갖췄고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취사는 LPG를 이용하는데
주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난방비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측면 도로를 따라 주택을 확인해 보면 약간의 단차가 있어서 뒤쪽은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여기를 조금 정리해 준다면 또 너무 위험하고 어둡게만 느껴지진 않을 듯하고요. 다만 저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실상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필수나 다름없으니 정확한 경계와 가격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저렴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상세한 경계와 정확한 입지를 분석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지 한 필지로 구성됐고요. 면적은 205.7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물건을 취득하고 판매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는 확실히 마당처럼 보이지만 여기 안쪽으론 수목과 자풀이 뒤엉켜서 좁아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전부 다 활용했기 때문에 조금만 정리하고 텃밭처럼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뒤편과 측면으로 경계 표시도 잘 되어 있으니 경계를 살펴보는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의 경우 차량으로 들어가던 곳에서부터 여기 보이는 주택을 지나 우리 집까지 연결된 곳, 여기가 전부 다 국유지 도로에 해당하는 곳으로 당연히 도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도로 폭이 2m에서 3m 정도로 초행길이라면 조금 좁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현장에 방문하실 때 차량이 긁히지 않게 조심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주택의 면적과 구조는 상세히 살펴봤으니 제시외 건물에 대해 설명드려보면 지금 표시되는 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1924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살면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리모델링도 아주 오래전에 한 걸로 판단되기에 무조건 리모델링은 새롭게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시외 건물 기역번은 여기 주택 전면에 설치된 현관이고요. 구조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1.5평입니다. 니은번은 측면에 접한 화장실로, 구조는 조적조의 슬레이트 지붕, 면적은 1.1평입니다. 주택의 방위는 거실 창문 기준 남향을 바라보게 건축되어 있고 토지의 방위도 대체로 남향이기 때문에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었고요. 아래에서부터 지대가 조금씩 높아지는 곳이라 조망도 엄청 답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설명드릴 상세한 입지 분석과 금액을 살펴보고 꼭 현장에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해당 물건의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교원으로 최대 132만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인터넷 신규 가입 최대 52만원, 휴대폰 변경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품질은 비슷합니다. 혜택만 제대로 비교하세요. 비교원은 24년간 60만 명이 선택했고 누적 현금 사은품 983억 원 지급,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액 100% 현금 지급은 물론 타사보다 사은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보상해드립니다. 인터넷 가입과 함께 통신사를 변경하면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땅땅 정보통을 보고 문의했다고 말씀하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입하면 추가 혜택까지. 약정이 끝났다면 지금 바로 1670-251 또는 네이버에서 비교원을 검색해 상담 받아보세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원 모바일 상품권도 드립니다. 이곳이 해당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거제, 통영, 고성, 창원, 김해, 부산 등이 위치합니다. 집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우리 집에서 20분만 나가면 거제시청에 도착할 수 있어 병원과 약국,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지방도와 국도까지 거리도 가까워서 자차만 있다면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는데 거제라는 지역의 특성상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건 다소 애매한 위치고 여기는 거제에서도 동부면에 자리 잡은 곳이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됩니다. 그리고 섬으로 이뤄진 곳답게 사방으로 바다가 펼쳐져 있어 바닷가 구경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기 보이는 면소재지까진 자차로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장을 볼 때는 굳이 시청까지 나가지 않고 여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거제도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 다들 보셨죠? 우리 집 바로 위로도 커다란 저수지가 있고 여기도 급하게 방류를 해서 일부 도로가 침수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집과 여기 마을에는 커다란 피해가 없는 걸로 보였고 여기 뒤편으로 산이 있긴 하지만
여기도 엄청 높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피해 때문에 거제라는 지역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번 폭우가 역대급 기록이어서 그렇지 평소에는 피해가 거의 없었던 곳이니 어느 정도 복구된다면 아름다운 거제에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집까지 이어진 도로는 여기 지방도를 통해 이동하다 내비가 안내하는 방향에 맞춰 마을로 들어가면 되고요.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별다른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위치한 마을입니다. 바로 앞으로는 농지가 펼쳐지고 여기는 마을이 자리 잡고 있는데 여기 에어비앤비를 운영 중인 숙소도 있고요. 마을의 분위기도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으로 축사도 없어서 파리나 냄새에 대한 걱정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건물이 대지 경계 내에 정확히 건축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경계 침범 문제 전혀 없고요. 우리 집과 확실히 접한 도로 또한 문제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6 타경 만 15 소재지는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하며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 후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처음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7,9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한 번 유찰로 인해 1억 2,500만 원에 진행 중인데 아직도 높은 가격이라 판단되니 무조건 추가 유찰을 기다렸다 매입해야 합니다. 물건 현황표를 보면 한 필지의 대지와 건물이 표시되며 일괄 매각으로 진행 중인 점을 알 수 있고요. 조경수 및 수목들이 모두 포함된 한 필지의 대지는 1억 6,900만 원에 평가됐다. 현재는 1억 1,800만 원으로 평당 57만 원.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1,000만 원에 평가됐지만 지금은 730만 원으로 평당 49만 원입니다. 거제에 위치한 땅 넓은 시골집은 어느 정도 수리는 필요한 상태지만 그냥 철거하고 체류형 쉼터를 하나 갖다 놓는 것도 가능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8천만 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데요. 아직까진 한 번밖에 유찰되지 않아 10년 전 가격과는 다르지만 어차피 무조건 반값까지는 떨어질 걸로 판단되고 솔직히 반값보다도 더 떨어져야 제대로 된 시작이라 생각되니 10년 전 가격보다 저렴하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전부 다 똑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를 보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해당 사항 없고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 비고란을 보면 당연히 제시외 건물이 전부 다 포함된 일괄 매각이고 건축물 대장과 등기에 등재된 건물 두 채 또한 전부 멸실된 상태니 나중에 물건을 매입한 뒤에 공부상 내용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보면 현재 누군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분은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현재 소유자와 이름이 한 글자만 다르기 때문에 가족으로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소유자분의 가족이 거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숨겨진 임차인도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보면 여기 8천만 원에 매매 거래된 내역이 보이시죠?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10년 전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고요. 바로 아래편 2025년 4월 30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택은 어떠셨나요? 대지 면적이 무려 205평에 바닷가까지 접근성도 좋지만 수리비가 제법 걱정되는 게 사실이고 나중에 판매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만 매입한다면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멤버십 전용 상담방을 통해 문의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땅정보통에게 소중한 시간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